우리가 이제 요새 근래 사회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예전엔 데모라고도 했지만은 시위라고 말을 합니다. 시는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본다는 시자는 이거고 보인다는 거죠. 이게 디스플레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 그런 데 쓰는 글자입니다. 위협, 위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직접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무슨 힘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상대를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위라는 거. 그걸 보인다는 거, 위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가 우리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시위를 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15년에 이제 먼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때는 박근혜 정권 이제 집권 시기였죠. 그때 이제 민주노총 기타 등등 그런 이제 세력이 시위를 하는데 폭력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화적 시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평화적 시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니네 시위했니? 그래, 알았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하고 끝이었습니다. 평화적 시위. 그러면 결국 평화적 시위하고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고, 그냥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 평화적 시위를 열어서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면서 각계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뒤로 세상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 당국이나 집권당 누구도 시위 주최 측의 주장을 따르겠다는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든 어느 관계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이 있을 때 갑이 을로 하여금 갑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힘이 있죠, 힘이 있는데 힘이 아니더라도 설득력, 그러니까 옳다, 옳음이라고 있어야죠, 정의. 옳음, 정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옳음, 정의가 있어야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자기 주장대로 따르게 하려면 힘과 옳음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평화적 시위하는 건 어떤 거에 비유될 수 있냐면 갑팀과 을팀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이기는 것이 옳은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야 의미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이기는데 어느 팀이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인가? 이거 아무리 주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접 맞붙어 경기를 해야죠. 직접 맞붙어 경기를 하지 않고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상대적 승리 욕구에 따른 주장. 그러니까 뭐가 옳다는 건 모르지만 결국은 뭐가 옳다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경기를 해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를 한 측과 당시 정부 측과 신분제도가 없이 다 같이 노력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걸맞은 제도가 받쳐줘야 하는데 정작 민주를 외치는 세력은 제도의 모순에는 관심이 없고 운동경기식의 상대적 승리 욕구에만 시중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갑과 을이 있을 때 어떤 진짜
어떤 시위였습니까? 사실상 그 이후로도 그랬지만은 상대방이 나쁘니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자기네가 이기자 이런 시위. 그야말로 운동 경기. 예? 연세대와 고려대가 운동 경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예? 뭐가 오르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 게 오르느냐. 결국 경기 해봐야 알게 된 거고 이기는 쪽이 정의.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시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위는 평화적 시위를 해서 뭐가 됩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역량으로, 당시엔 그렇다고 뭐 폭력 시위를 하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역량으로 정말로 뭐냐면은 주장하는 게 이제 국민을 속여 이 나라의 신분제도 정착과 비민주화를 조성하는 각종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면 아무리 평화적인 시위를 했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적인 시위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일반 평소에는 개돼지 민중으로 이제 속아 살았다가도 그걸 보고는 깨닫게 되는 그런 주장을 했다면은 그 시위가 평화적이라도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냥 상대방은 물러나라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위라는 것을 다시 이게 평화적 시위는 무엇이고, 그럼 평화적이지 않은 시위는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냥 이것을 시위의 목적은 평화적 시위와 평화적이지 않은 시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평화적 시위는 좋은 것이고 평화적이지 않은 시위는 나쁜 것이다. 물론 이제 국가 제도의 상황에서는 난세가 아닌 치세일 때에는 평화적이지 않은 시위는 나쁜 것이죠. 하지만은 역사상으로는 많은 평화적이지 않은 시위가 정당성을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평화적인 시위와 그렇지 않은 시위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위의 형태를. 그리고 그 시위는 목적이 이제 각기 다른 게 있죠. 그럼 평화적 시위는 어떤 때 이제 유용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중이 모르는 알릴 때 홍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중이 속거나 모르는 사실을 알릴 때, 그럴 때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꼭 커야 할 필요는 없고 대중이 주목할 정도의 규모면 됩니다. 설령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목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서너 명이 시위한다 하더라도 이제 벗는다든가, 물론 이제 보기 싫게 벗으면 또 역효과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목을 끌면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폭력 시위, 이건 뭐 어떤 거 필요하냐면 아까와 같이 그야말로 상대방을 물러가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짓말 제도로 국민을 속인다. 이것을 밝히면서 이제 시위를 한다면은 이제 평화적 시위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냥 상대방은 나쁘고 나는 옳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다 알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세를 전복시켜야 됩니다. 대세를 전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서로 정당성을,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결국 힘으로써 상대방을 이겨내야죠. 그래서 폭력 시위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2015년도 평화 시위 해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에 촛불 시위 이렇게 해서 점차 강화됐고, 그러면서 그 촛불 시위가 형식상은 평화적인, 물론 반대파하고 싸우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뭐 참수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회 탄핵 이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늦추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탄핵 표결이 만약 안 되면 국회로 쳐들어간다. 이런 엄청난 그냥 그야말로 시위, 무서운 그거를 이제 하니까 국회의원들 전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는 쫄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시 여당 의원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같은 필부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정치인들,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워가지고 촛불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그야말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탄핵을 하게 된죠. 가결했죠. 그래서 오늘 끝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16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폭력 시위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른바 촛불 시위, 대규모 시위로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럼 시위로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야겠다 생각으로 2016년 말부터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로는 더 넘어갔습니다. 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2016, 2017년 계속 시위했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대로 탄핵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쫓아냈고 났고 그리고 선거 치러졌고 선거는 다 예정대로 예상대로 다 처리돼가지고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이제 다 해결이 됐죠. 해결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시위라는 것이.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럼 평화적 시위하고 폭력 시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참가자. 폭력 시위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그 활동력이 왕성해야죠. 네?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 여성들도 물론 많이 참여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뛰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어야 됩니다. 네? 물론 젊은 층이라고 해서 폭력 시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평화적 시위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층은 폭력 시위든 평화적 시위든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 이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의 주류는 시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치 성향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노년층 이 양반들은 평화적 시위에 할 것인가 폭력 시위를 할 것인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됐을 때 몇몇 분이 뭐 이렇게 돌격하자 했지만 결국은 그 어떤 희생만 남기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뭐 대세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령 희생이 있더라도 이제 똑같은 피값도 또 다르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시위 많이 하는 쪽은 평화적 시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 시위를 할 수밖에 없어. 예, 선택권이 없어요.
폭력 시위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자기들 주장을 펴는 건 관철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이 우리나라 정치가 전부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도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국민을 속이는 제도 이런 거를 자꾸 파헤쳐서 국민을 위해 더 올바른 제도를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 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대방 진영보다 자기보다 더 선하다, 착하다, 자기네가 더 옳다. 예? 먼저 물론 진보 측이 그런 거는 포문을 열었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진보 측이 조금 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영성적으로 좀 이제 다양한 환생을 겪은 사람들이 진보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진보 쪽이 더, 영성적인 우월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으로 많이 치고 들어갔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치고 박는 거죠. 지금은 뭐, 더민당이든 국힘당이든 서로 그냥 정책 대결보단 자기들이 옳고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이런 걸로. 그런데 이거 그야말로 싸움이죠.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운동 경기, 승자 이것처럼 그야말로 싸워서 이기는 거, 나중에 선거를 해서 이기는 거, 누가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지, 어느 쪽이 뭐 더, 국민 위에 옳은 제도를 펼치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그런, 싸우는 겁니다. 예? 하물며 또 지금, 그 당의, 제도권 정당의, 그것도 받지 않는, 그런 힘도 없는 이런, 이제 지금 시위 세력. 이쪽에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맨날 무슨, 자꾸 옛날 색깔론 북한 중국에 기운다. 그럼 일본 미국에 기울자? 일본 미국에 기우는 게 좋은가?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에 기우는 게 좋은가? 어느 것이 옳다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거는 그 뿌리 출신이, 여진족이냐, 여진족에 가깝냐, 토착외구에 가깝냐, 설령 그냥 중간에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여진족의 피나 인연이 더 섞였나, 혹은 토착외구의 피, 혹은 혈연, 인연이 더 섞였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이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이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이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이유, 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근데 여진족 혹은 토착외구 이런 쪽의 출신, 성분, 자기의 영성적인 성분, 전생에 어느 쪽을 더 많이 겪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는 주관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는 주장할 수가 있죠. 결국 이건 운동 경기식으로 싸워서 이길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걸 평화적 시위로 밤낮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2016, 2017, 2018, 2019 벌써 몇 년째입니까? 5년이 됐죠? 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야말로 옳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옳은 주장이지만은 국민들이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상대방이든 어찌든 이제 현 집권이든지 혹은 어느 시대에 오래된 국민 속임수이든지, 대표적인 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 어문 정책의 국민 속임수,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몇 마디 그냥 일깨워주기만 하면 한두 시간만 다 이제 일깨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중파 방송이나 그런 데서 국민에게 일깨워줍니까? 전부 세뇌만 시키려고 하지. 이런 거를 시위를 통해서,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밝히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대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요 시위 주도층이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그런 절대 진리, 절대적으로 옳은 이제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 세력에 대한 자기네가 이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냥 시위를 해서 그냥 후원금 받고, 뭐, 받고, 그런 것밖에는 없고, 계속 원점 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 우리나라 세태를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는, 이러한 쳇바퀴 도는,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시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뭔가? 진짜 옳은 주장, 국민으로 하여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정부한테 속았구나, 이 정부의, 잘못함, 이것을 분명히 분쇄하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개혁으로, 이제 새로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그런 나라를, 민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그런 과정이 정당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시위대의 말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주장하는 특별한 제도 개선과 어떤 구체성 있는 이제 제안사항, 누구 보고 사과하라, 누구 보고 나와라, 무조건 하야하라, 그런 얘기 말고, 당신 그대로 있어도 되니, 그대로 해먹어도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이건 제도를 바꿔라, 장관이든 누구든 그대로 해먹어라, 그거를, 다만, 국민을 위해서 이 제도는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위를 해야, 정말 평화적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대방의 상대적인 싸움에서 이기자는 그런 시위, 밤낮 평화적으로 하면서 소모적이고, 더 이상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론은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우리 사회에 단체이든 개인이든 상대방을 이기려면은, 힘, 혹은 정의, 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제일 편하지만은, 힘이 안 되면은,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많은 잠재적인 이제 우군들을 형성할 수 있는 오름, 정의, 올바름, 이것이라도 무기를 삼고 이제 싸움에 임해야 하는, 싸움이라기보다 경쟁에 임해야 한다 이겁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그러니까 옳은 거를 이제 찾아내서, 분명히 옳은 것을 찾아내서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기르는 것,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힘이 있으면 제일 편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